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한 피해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금전 거래 등 이러한 각종 불법 행위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3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이렇게 저희 3부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3부에서는 이 전화로 유로스타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뵀는데 이렇게 오늘은 또 전화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반갑고요. 어제도 일단 상담했는데 오늘 좀 어저께 좀 부족한 것 같아갖고 오늘 또 상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한번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시청자님 종목 상담하실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세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3부 전화로 유로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실 텐데요. 일단 톡방 입장하시는 방법부터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신 후에 링크 타고 저희 유로스타 전문가님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제 휴대폰 촬영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비중 이렇게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톡방이 닫히기 때문에 이 방송 중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코너 이동해서 톡하는 상담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코너입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게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카카오고요. 매수가 77,000원 그리고 비중은 5% 담고 계시네요. 그럼 오늘 마감 상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오늘 마감 상황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81,20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카카오 장중 흐름 8만 원대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81,200원에 이제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전문가님이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어느 정도 일단 77,000원대 돌파가 됐으니까요. 매수 가격을 좀 잘 잡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85,000원과 일단 9만 원까지는 보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비중이 일단 5%니까 일단 조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조금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한다면 85,000원부터 일단 좀 이익 실현 좀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일단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85,000원과 9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보시면 일단 여기 보시면 그 8월 4일에 일단 수급이 좀 좋게 들어왔고 그리고 8월 3일에 또 수급이 좀 좋게 들어왔어요. 그럼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6조 정도 되는 상황인데, 네, 이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영업적인 이익면은 조금 좀 들어있지만 성장 가치가 좀 높다고 생각하고 일단 계속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청자가 생각하시기에 조금 평가로 말하면 좀 고평가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좀 성장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올라가서 8만 5천 원과 9만 원대 정도를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은 이렇게 일단 보시고 만약에 이제 그 8만 5천 원과 9만 원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자 뭐 지금 상태는 네. 그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좀 더 세게 올라간다면 9만 원까지도 가능한데 그 정도에서는 아무래도 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현재 뭐 그 코스피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지수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일단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8만 5천 원과 9만 원대에서 만약 저항 주면 그때는 좀 올청을 하시고 한번 좀 조정 주면 다시 7만 5천 원이나 7만 7천 원 이렇게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카카오 종목 봐주셨고요. 일단 장기적으로는 8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오를 가능성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좀 계속 길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이 투자 전략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다음 종목 롯데렌탈이고요. 매수가 5만 9천 원. 그리고 비중은 조금 크게 갖고 계신데 20% 담고 계시네요. 오늘 마감 상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롯데렌탈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고요. 38,150원. 네, 지금 일단 손실을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비중도 좀 큰 편이라서 걱정이 되네요. 일단 오늘 장중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롯데렌탈 일단 3,800원대에서 3,70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 나타냈는데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5만 9천 원이시네요. 아추님 그렇죠? 네. 우선 지금 아추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을 일단 아무래도 상장 초기부터 일단 매수를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아추님.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비중도 20%이기 때문에 뭐 일단 손절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손절도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아침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올라가면 5만 원까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랬을 때 아치님이 사실 익절하고 나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이나 4만 8천 원 요 정도까지 오면 한번 저항 맞을 것 같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아추님이죠. 네. 아추님 같은 경우 이제 4만 8천 원과 5만 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는 그냥 비중 50% 정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실 이때만 이제 이슈가 좀 생겨준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 1조 4천억 정도니까 사실 뭐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보시면요. 그래서 현재 2021년도에 매출액이 2조 4천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10% 정도니까 10% 정도 영업이익 난다는 건 그래도 양호한 것 같고 그리고 시총 대비도 10%가 넘는 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에는 4만 8천 원 그리고 5만 원대에는 오시면 비중 50% 정도 줄여진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비중 줄여준 다음에 다시 뭐 한 번에 못 올라가면 아마도 또 4만 원대까지 조정 줄 수 있거든요. 그때 줄인 만큼 4만 원이나 3만 5천 원대 다시 담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도 나쁘지가 않은 게 여기 보시면요. 시청자님 보세요. 시가총액이 현재 1조 3천억 원 정도, 1조 4천억 원 정도 되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영업적인 이익면도 2019년도에 1,259억, 그리고 2020년도에 1,599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2,455억. 그리고 올해죠. 2022년도에는 거의 뭐 3천억 정도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지속 상장형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승부가 나는 이런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지수가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얘도 좀 빠진 건데 원래는 사실 지금 이 정도면 약간 저평가에 가까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약간 고가에 높다 보니까 좀 걱정인데 4만 8천 원과 5만 원 거기서만 비중 한번 줄여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렌탈 봐주셨고요. 일단 5만 원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 4만 8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온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시총과 또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다음 종목 유나이티드 제약이고요. 매수가 45,700원. 그리고 비중 조금 크게 갖고 계신데 20% 담고 계시네요. 그럼 오늘 마감 상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 오늘 2%대 상승률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26,350원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장중 흐름 25,750원에 출발을 해서 26,000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2%대 상승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거 유나이티드 제약도 좀 비중을 크게 갖고 계신데 좀 정리를 해야 될까요? 현재 지금 매수가 좀 중요한데요. 매수 가격이 얼마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45,700원이죠? 네, 45,700원. 네. 시청자는 지금 현재 비중이 또 20%다 보니까 좀 걱정이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 지금 보시면은, 사실 지금 뭐, 예를 들면 크게 문제가 있어서 빠진 종목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데도 좀 빠진 종목 많거든요. 근데 조금 이 종목을 좀 급하게 한다면, 이 종목도 역시 아무래도 조금 아쉽지만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좀 못 갈 것 같아요. 좀 아쉽게도 당장에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32,000원 그리고 42,000원대가 아무래도 32,000원대는 비중을 못 줄이실 것 같고 그리고 일단 42,000원대나 34,000원대 오신다면 그때는 비중을 반드시 50%나 10% 정도 줄여주는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성이 좀 나쁘다기보다는 보시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옆으로 좀 하락하면서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아마도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한 번에 올라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4월 4일인데 이때 좀 악재가 좀 터져서 좀 계속 내려오는 바람에 아무래도 일단 지금 비중을 좀 많이 들고 계시다가 좀 물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손절까지는 아니고 지금 상태에선 어떻게 해서도 좀 최선을 다해서 버틴 다음에 4만 원 초반까지나 4만 4천 원 여기까지 오면 그때는 무조건 뭐 50% 내지 70% 정도 좀 정리를 해주고 만약에 거기서 더 올라간다면 계속 홀딩하고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면 아마도 다시 2만 5천 원과 3만 원대까지 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는 비중 줄인 거에 반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70% 정리하고 50% 담으니까 상당히 좀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 크게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안타깝지만 솔직히 시청자님 마음 같아서 본저가까지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4만 원대 초반까지만 가도 정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4만 원과 4만 3천 원 이 정도에 가면 무조건 저항 주면 그냥 50%에서 70%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수익 내려거나 본저 스탑 빠져나오려고 하면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렇게 조금 손해보고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게 좀 좋겠습니다. 70%까지, 50%에서 70%까지. 네. 네, 이렇게 유나이티드 제약 살펴봐 주셨고요. 일단 아쉽지만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42,000원대 정도에 오면은 비중을 50%에서 70% 정도 축소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략 함께 짜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종목 이어가기 전에 노란톡방 입장 방법 소개 한 번 더 해드리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 하단에 이제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신 후에 톡방으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또는 이제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시광 유로스타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은 톡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저희는 이 방송 중에만 톡방이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이제 참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내 종목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방송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KG 스틸이고요. 매수가 22,838원, 그리고 비중은 5% 정도 담고 계신데 오늘 일단 마감 상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KG 스틸 오늘 1%대 상승률 보이면서 12,300원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마감 상황도 한번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종가 흐름 확인해 보면은 네, 오늘 이제 12,150원대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12,300원대까지 일단 터치하기는 했는데, 네, 이 비중이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손실을 보고 계세요. 전문가님, 이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우선 시청자님 지금 보시면 이제 시청자님 종목도 좀 많이 빠져 있지만 다른 한번 철강에 일단 종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좀 빠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좀 가고 있고 또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덜 빠졌네. 좀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서 거의 최고가 근처에 있고 그리고 또 동국제강도 빠져서 못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시청자님 보이고 계시죠? 그래도 또 고려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져서 매수, 그러니까 최고가 근처까지 가지 못했죠. 지금 현재 보시면 세아철강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많이 안 빠졌고 다시 복구를 했는데 보통 웬만한 철강 종목들은 빠져서 보시면 딱 최고가 근처도 못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KG 스틸 같은 경우도 딱 이런 상태거든요. 최고가를 찍고 지금 보시면 6월 달에 빠졌다가 옆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KG 스틸 같은 경우도 사실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덜 빠졌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시청자님이 아무래도 요쯤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조금 안타깝지만 제 생각인데요. 자, 10,000원대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중이 5%니까 저는 지금 상태에서 비중 2.5%를 더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10,000원대 가면 비중 5% 정도 더 담으셔갖고 좀 단가를 좀 낮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시청자님이 만약에 그 뭐 5% 정도 비중을 더 담는다면 아무도 그 평균 단가가 15,000원이나 16,500원, 16,00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대에 무조건 저항 한번 줄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일단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15,000원과 18,000원 사이에 오면서 한번 무조건 저항 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15,000원과 18,000원 사이에 주면 무조건 저항 주면 50% 내지 70%의 정도에 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14,000원이면 약간 손해보는 거고 18,000원이면 약간 이익 볼 거예요. 추가가 됐을 때. 맞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확한 마디 가격은 17,800원이니까 거의 18,00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다른 철강 종목 등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시면 KG 스틸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340억 원 정도, 그리고 2020년도에도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 그리고 나서 급속 성장을 합니다. 거의 3배 정도 성장을 했죠. 자, 보시면 2021년도에 거의 3천억 원 정도. 그 이번 만약에 2002년도에 만약 실적이 만약 좋게 나온다면 한 번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차라리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생각하고 저는 지금 비중 5% 정도를 다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물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손절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물린다고 하면 다시금 저한테 상담을 주시고 그때 이렇게 추가가 들어갔는데 평균 단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도 만약에 추가를 진입할 수도 하겠지만 아마도 그때는 만약에 10,000원대 근처면 아마 추가 진입 안 할 거예요. 일단 지금 보시면. 그래서 얘가 만약에 더 내려간다면 다음 마디 가격은 이제 여기인데 사실 다음 마디 가격이 5,000원이에요. 저는 만약에 그때까지도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그때는 더 사라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중 5%만 더 추가하시는 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10,000원대 근처나 12,000원대 지금 현재 가격에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길 기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시청자님은 15,000원대 그리고 18,000원대 저항 주면 그 즉시 50% 내지 70%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돌파되면 계속 가져가셔갖고 25,000원까지 가져가시면 좋고 만약에 돌파 못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다시 12,000원대, 10,000원대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줄인 만큼 담아주시고. 그러니까 이 종목을 단타로 빼먹을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계속 가져가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시가총액 대비 제가 봤을 때 거의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원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만약에 지금 3천억 원이면 거의 20% 이상, 25% 정도 나오는 수익이거든요. 그럼 일단 저는 이거 저평가라고 봐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좀 비중이 높으셔갖고 그렇다면 좀 상관이 없는데 비중이 5%이기 때문에 저는 좀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G 스틸 봐주셨고요.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10,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면 비중을 5% 정도 더 담고 15,000원대까지 오르면 이제 비중의 50%에서 70%를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다음 종목 제넥신이고요. 매수가 56,700원. 그리고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4% 정도 담고 계신데 오늘 마감 상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제넥신 오늘 마감 상황 5%대 상승률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33,400원에 오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제넥신 오늘 장중 흐름 31,000원대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33,000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도 5%대 상승불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손실을 보고 계세요. 전문가님이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시청자님, 이제 8년차님이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단순히 일단 제약회사라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제약회사라도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이익면이라도 좀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좀 계속 이런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죠? 보시면 영업이 매출액 같은 경우도 계속 들쑥날쑥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약간 투자 형태거나 아직도 개발 형태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수익 나면 좋겠지만 더 이상은 추결을 안 하고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끌고 가시면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독하게 말하자면 정말 그냥 내년 3월 달에도 그냥 이대로 유지만 하면 천만다행이고 그리고 일단 보통 이제 제약회사가 이제 보통 임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3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해야지만 일단 폭등을 하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님은 이 종목을 이익보다는 5만 원대 한번 가려고 하면 30% 정도 그냥 들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시장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그냥 절대로 추가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절대로 추가는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이 종목을 그냥 보유를 하시되 그냥 장기적으로 끌고 갈 생각을 하십시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은 이 종목을 손절해봤자 의미도 없고 추가해봤자 잘못 물리면 정말 아시죠? 뭐가 문제인지.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아까 전에 어떤 KG 그 종목이랑 다른 게 뭐냐면 잠정적으로 아무리 이제 좋은 회사라도 영업적인 이익면이 없고 계속 적자를 보면 회사가 손실이 나고 그 재무적으로 좀 불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일단 그런 이유 때문에 추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버티다가 만약에라도 내년 3월 정도쯤에 3월 전에라도 올라오면 최선을 다해서 그냥 2월 마지막 아니면 3월 10일 안에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내년 3월까지 버텼다가 번들가 근처거나 5만 원 오면 그냥 그 즉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 지금 사실 이걸 보면요. 가격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제약회사다 보니까 저도 이걸 추가하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제약회사만 아니고 정말 영업적인 이익이 좀 괜찮고 또 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워낙에 제약바이오주가 일단 좀 그 변수가 많다 보니까 절대 추가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넥신까지 봐주셨고요. 일단 비중이 4%라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비중을 절대 확대하지는 말라 이렇게 함께 조언해 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투자 전략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다음 종목 기아 나왔고요. 매수가 85,800원. 네, 그리고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50% 갖고 계신데 일단 오늘 마감 상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기아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고요. 거의 1% 가깝게 하락하면서 85,500원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장중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장중 흐름 8만 1,000원대 터치해서 출발을 했고요. 이내 8만 400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비중이 좀 굉장히 크게 갖고 계세요. 전문가님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비중 50% 담아도 상관없는 종목인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이제 시청자님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50%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좀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다면, 제가 제 생각에는 지금, 사실 그 뭐랄까, 85,000원 정도의 보유 중이잖아요, 시청자님. 그 시청자님 지금 85,000원이면 이 기아차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또니님이신가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아차랑 현대차랑 같이 다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기아차를 조금 물리셨을 것 같아요. 한 방에 너무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이 기아차를 언제 사라 그랬냐면 3월 달에 얘기 드렸거든요. 3월 달에 6만 원 얼마대에 말씀드렸는데 8만 5천 원이 좀 고가라고 생각해요. 또리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솔직히 이 종목 100% 갖고 있어서 문제가 크게는 안 돼요. 만약에 5년, 10년 가져갈 거라면. 이해됐죠? 또리님? 근데 지금 당장 현금을 일단 계속해서 좀 회전을 어느 정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알다시피 뭐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지 않습니까? 현대차, 기아차.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동차 우리나라 시장에서 안 팔리고 뭐 우리 그 현대 기아가 예를 들어서 개발을 일단 안 하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솔직히 85,800원은 가격이 높아도 너무 높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종목을 차라리 85,000원대 오면 차라리 더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리님이 지금 이제 매수 가격이 86,000원 최고가에 있거든요. 비중이 너무 높아요. 사실. 그래서 걱정인데 저는 더 가더라도 잘 들으세요. 그냥 여기서 50% 정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25% 정도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같은 라인인 현대차를 보시면 현대차가 차라리 조금 보시면 제가 볼 때 비중을 어떻게 실었는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지난번에 한번 17만 원대 한번 매수 드린 적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때 들어갔으면은 그때 차라리 현대차를 25% 비중을 좀 들어갔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기아차도 좋고 현대차도 좋지만 기아차는 특히 좀 높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아차도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기아차 만약 저 5년 가져갈 건데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선에서 본다면 저는 올라오면 좀 비중을 좀 축소시키는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현재 어떻게 해서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아차 혼자만은 못 간다고 생각해요. 현대차를 같이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41조 되니까 같은 그룹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조금 예를 들면 뭐 5만 6천 원이니까 5만 5천 원이나 5만 4천 원 정도라도 오면 차라리 비중을 절반 정도 좀 줄여주시고 만약 절반 줄인 상태에서 기아차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현대차가 만약에 못 올라가고 있으면 그 줄인 거를 차라리 현대차에다가 한 비중 10% 정도 담아주시고 좀 기다리고 가십시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두 가지 체제로 가다 보니까 어느 날은 뭐 현대차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또 기아차가 못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현대 기아차를 그렇게 많이 살 것 같으면 현대 계열사 뭐 ETF라든가 이런 걸 차라리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아무튼 이렇게 조금 줄여가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5년 뭐 이렇게 가지고 간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6개월 단위로 본다면 저는 8만 5,800원 요거는 조금 비싼 가격이니까 좀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아도 봐주셨고요. 일단 비중이 50%나 돼서 비중을 조금 줄여주는 게 25% 정도로 줄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그 줄인 비중을 갖고 이제 현대차로 한번 담아보시는 거는 어떨까 이렇게 전략도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다음 종목 범양건영이고요. 매수가 9,850원, 비중은 10% 담고 계신데 오늘 마감 상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범양건영 오늘 9%대 상승불 켜면서 마감을 했고요. 5,570원에 마감했습니다. 일단 손실을 보고 계신데 오늘 장중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5,000원 초반대에서 이렇게 5,800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9% 조금 넘게 상승을 하면서 5,570원에 오늘 장 마무리를 지었는데, 네, 전문가님 어떻게 비중을 정리를 좀 해야 될까요? 사실 그 딱 10% 정도면 비중은 딱 그냥 한 종목당 딱 맞는 것 같은데 10% 들어가면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격이 9,800원이에요. 9,800원이면 아무래도 이 종목이 한번 움직이긴 하겠는데 9,800원이면 아마도 한 번쯤 저항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볼 때 9,000원까지 못 갈 수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이죠, 작년에 보시면 여기서 약간 좀 저항을 줬었던 자리인데 작년에 보시면 작년 고점이 여기였었죠. 여기. 작년 일단 2020년대 8월 달이 여기고요. 그리고 2021년 8월 달에 거의 이제 최고점을 찍었죠. 그럼 8월 달이면 사실상 올해도 8월 달인데 얘가 지금 현재 상황에선 지금 시청자님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상태는 좀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비중만 낮다면 차라리 4,500원, 5,000원에 차라리 5% 정도 더 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지금 담을 수는 없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올라가면은 좀 아쉽지만 잘 들으셔요. 올라가면 좀 아쉽지만 이 종목은 아무래도 8,500원 근처 가면 그때는 50% 정도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줄이지 못하고 만약에 내려오면 좀 안타깝고 만약에 줄였다면 제가 봤을 때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계시다가 사실 요즘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중소형 쪽. 그래도 뭐 사실 금리도 올라가고 주택 공급도 좀 많아져서 조금 인기는 좀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호재 한 번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가급적 좀 싸게 매수를 해준다면 4,000원과 5,000원 사이에서만 매수해준다면 한 번 정도 줄인 다음에 평균 단가까지 떨어뜨리면 충분히 6, 7,000원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가장 얘가 많이 저항 주는 자리가 8,000원대랑 9,000원대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지를 자주 나왔던 그러니까 자주 일단 반등이 나왔던 자리는 3,700원, 4,000원. 이해되셨죠? 요 가격만 좀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범양건영 같이 봐주셨고요.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8,500원 정도 근처로 진입을 하면은 비중을 좀 반 정도 축소를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략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다음 종목 쇼박스고요. 매수가 5,400원.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 정도 담고 계신데 오늘 마감 상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쇼박스 오늘 1%대 하락률 보여줬고요. 5,030원에 오늘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루 흐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 5,100원대로 이제 출발을 하면서 강세를 보여주는가 싶더니 이제 5,010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대 하락률 가져가고 5,030원에 오늘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 전문가님 이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쇼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한번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크게 반등을 좀 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은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선 라인 일단 이탈되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지금 떨어진다면은 아무래도 4,000원 초반까지 4,400원 초반까지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비중이 높지 않다면 저는 사실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선 추세선을 맞고 떨어진 자리가 7,000원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4,000원 초반만 4,000원대만 깨트리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렇게 4,000원대에서 반등 나오면 7,000원이나 6,800원까지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삼각세기 형태로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4,000원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7,000원대나 6,800원대까지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뭐 7,000원대가 돌파된다면 8,200원 돌파도 한번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만약 좀 시장이 좀 약하다면 6,800원 요 정도까지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내려가서 4,000원 근처 찍는다면 그때는 한번 비중 조금이라도 더 담으셔갖고 한 5% 정도 내지 6% 정도 만들어갖고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 회사가 사실 거의 좀 힘들었어요. 지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일단 2019년도에도 힘들었고
2020년도는 더 힘들었고 2021년도에도 좀 힘들었죠. 근데 이제 조금 그나마 2022년도부터 조금 뭔가 그 매출을 올릴 만한 재료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기대가 되니까 4천원만 깨지지 않으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쇼박스 리오프닝주로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일단 비중을 3% 정도 크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봐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나왔고요. 매수가 78,200원, 비중 10% 담고 계신데 오늘 종가 상황 확인을 해볼게요. 네, 삼성전자 오늘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61,500원에 오늘 종가 형성을 했고요. 장중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장중 흐름 이제 큰 폭의 등락률은 없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요. 일단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한 삼성전자의 모습입니다. 61,500원에 오늘 종가 형성을 했는데 그래도 살짝 높게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삼성전자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는 이제 뭐 더 이상 큰 설명이 일단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보시면 예를 들어 뭐 이게 지금 이제 그 뭐 367조 정도 되고 있고 뭐 영업이익도 현재 보시면 이제 분기별 아니고 연 단위로 일단 보시면 뭐 54조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내년에 조금 좀 감소되고 있지만 4조 정도는 여기서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지금 보시면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일단 코스피에 좀 주로 일단 무거운 주식이다 보니까 일단 그렇고요. 시청자님이 지금 78,000원이라고 했는데 좀 안타깝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상황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시청자님. 어쩌면 뭐 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78,000원도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딱 여기 보이시죠, 시청자님? 주님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비중 10%니까 좀 안타깝지만 이 종목은 68,000원대 69,000원대 만약에 여기서 저항 주면 그때 그냥 50% 내지 5,000원에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삼성전자가 여기를 돌파한다면 코스피도 더 올라가서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만약에 지금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종목 아까 전에 기아차 물어보셨잖아요. 그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만약에 뭐 한 3년 정도 본다. 그럼 계속 가져가는 게 맞고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좀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68,000원과 7만원대에서 저항 주면 그때는 그냥 최소한 50% 내지 70% 정리하든가 아니면 5,000원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69,000원에서 72,000원대. 그러면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보다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에 비중만 늘리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봐주셨고요. 일단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너무 좋은 종목이죠. 대장주고 너무 좋은데 일단 지금 78,000원대에서 갖고 계시니까 68,000원대 이제 저항을 한번 주면은 50%에서 70% 정도 청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올 청산을 하시거나 이렇게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다음 종목 SBI 인베스트먼트 나왔고요. 매수가 1,800원, 그리고 비중은 조금 갖고 계신데 20% 담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BI 인베스트먼트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1,490원에서 오늘장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오늘 장중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장중 흐름 이제 큰 폭의 그렇게 상승이나 하락은 없이 1,510원대 이제 출발을 해서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 1,490원에 이제 종가 나왔는데 전문가님 이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비중이 20%인가요? 네, 20%.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비중이 20%라 좀 너무 많으세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야놀다 관련주 그리고 일단 가상화폐 그리고 뭐 창투사 관련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창투사로 사실 많이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시청자님 지금 1,800원대니까 이 종목을 딱 차트만 볼 줄 알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 1,800원 근처까지 한 번도 왔었죠, 맞죠? 보유하셨을 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올라가셔도 제가 봤을 때 1,800원 근처에서 또 한 번 맞고 떨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700원 못 가서 또 한 번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차트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1,69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90원 근처 한 번, 그리고 1,800원대 한 번 이렇게 저항을 줄 자리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에 이 종목이 이제 예전에는 되게 잘 가고 그랬는데 비트코인이랑 뭐 이런 그 코인 쪽으로 같이 그러니까 코인이 살아나지 못하면 이 종목도 크게 못 간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코인이 지금 현재 보시면 딱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고 또 올라가도 크게 못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 코스피 지수는 거의 닮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 종목 말고도 뭐 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나투자증권 뭐 그리고 아주 IB 투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 뭐랄까 그 뭐죠? 코인이랑 좀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제가 이 주식 살 수 있다면 제가 이 주식을 거의 다 사버리고 싶어요. 왜냐면 보시면 보세요. 시가총액이 5천억 원입니다. 5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7,900억 원이에요. 솔직히 이 회사는 제가 그냥 사버리고 싶은 마음인데 이해되시죠?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영업이익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게 뭐랄까 테마가 만약에 좀 뭐랄까 지금 당장 상승하기 어려운 국면이라면 이렇게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청자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뭐랄까 좀 안타깝지만 지금은 올라가면 저항대에 딱딱 팔아주는 게 좋아요. 자 1,680원대 50% 저항대 1,600원에 5,000원 팔았는데 걔가 2,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땐 더 사세요. 다시 사세요. 1,950원부터. 그러면 1,900원에는 무너지면 그때 바로 손절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3% 정도나 4% 정도 손절하고 왜 던져버리세요? 왜냐하면 갈 때 돌파 못하면 그냥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종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SBI 인베스트먼트까지 확인을 해봐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도록 할게요. 네, KG케미칼 나왔고요. 매수가 38,000원, 비중 12% 담고 계신데 오늘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G케미칼 오늘 1% 조금 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28,200원에 오늘 종가 나왔습니다. 일단 손실을 좀 보고 계시고 비중은 12%인데 전문가님 이 전략 좀 짧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보시면 사실 상당히 진짜 저는 이런 회사를 좀 제가 만약에 아까 우리 기술 투자 보셨죠? 시가총액이 5천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7천억 원이에요. 솔직히 돈이 좀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트렌드가 좀 약해서 못 올라가는 케이스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 보면 약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시가총액은 1,000억대에서 2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없고 그런데 막 빵빵 터지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진짜는 못 올라가고 약간 뭐 가짜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진짜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현재 조금 무겁고 이런 종목 좀 못 가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조금 지금 이런 종목들은 너무 비중은 많이 담지 않고 좀 기다리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비중 5%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떨어지면 비중 5% 정도 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갈 거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년 3년 가지고 갈 거라면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단기적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한 8개월 정도 본다면 잘 들으세요. 33,000원대 저항 한번 짚고요. 이 종목은 또 45,000원대 이렇게 저항이 두 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그냥 해놓을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이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는 경기가 좋은데 점차 환경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이 뭐냐면 이 회사 환경이 아니라 투자자의 환경인 거죠. 예를 들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나 주변 환경이 나빠진 거죠.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데 정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종목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을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이런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좀 가치 투자를 보시고 좀 길게 가져간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33,000원대 그리고 48,000원대 오면 무조건 정리를 해주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만 하신다면 그렇게만 크게 신경 쓸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네. 이해되셨죠? 네네. 네.
네, 이렇게 KG케미칼까지 봐주셨고요. 일단 KG케미칼 쌍용차 인수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었는데 더 비중은 추가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벌써 3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일단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3부 순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 하단에 이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신 후에 링크 타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또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시광 유로스타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신 후에 입장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만 이제 톡방을 열어놓고 있는데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좋은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고민 많으신 분들께서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은 우리 유로스타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거래 등 이런 불법 행위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주식왕 플러스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